중국이 2024년 11월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비자 면제를 시행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속뜻이 숨어 있죠. 中国为什么要对很多国家采取单方面免签，而不要求对等免签呢？这是中国走的一步妙棋，有几个重要原因，我来说一说。第一，中国自信了，我不怕把自己展示给你们外国人，只要你在中国遵纪守法，没有禁止。西方社交媒体上宣传中国呀，是遍地摄像头，担心来中国呢被监视泄露隐私。等来了中国才知道，这是中国天网系统给予的满满安全感。中国人被自己的国家保护得太好了，犯罪分子被极大的威慑。在中国晚上可以随意外出走，这是外国人从小到大不敢想象的。第二，中国采取单方面免签，尤其是对西方发达国家采取单方面免签，有利于打破西方媒体对我国长期的污蔑和错误引导，从而在国际上赢得舆论尊重和喜爱，提升中国的国际形象。西方人从小就接受媒体的反华报道，认为中国呢是一个脏乱差的落后国家。结果开放免签以后，外国游客来到中国发现被骗了，原来中国现代化程度比他们老家可强多了。这种反差会让他们在互联网上主动拍视频发文章，正面宣传中国的真实现状，回去告诉亲朋好友中国到底是什么样的。西方人呢也更容易相信。我们任何主动的宣传都不如外国游客亲自来中国体验。 네,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다고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질까요? 이들은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죠. 국민들은 부당함에 항의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지난 11월 3일 상하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문제로 인해 개발업체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선 겁니다. 시민들이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는 걸까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비리로 가득 찬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 중국을 여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수돗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혀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수는 안전할까요? 이 영상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8월입니다. 생수에서 이물질이 떠다닌 겁니다. 개봉하지 않은 생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이보다 앞서서는 중국인들이 많이 마시는 생수인 농푸산 치안이라는 생수에서 벌레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생수를 구매하실 때는 해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할머니는 분수대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데요. 과연 뭘 하려는 걸까요? 내 음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성은 또 어떤 기괴한 짓을 할까요? 고여있는 빗물에 주걱을 세척합니다. 그러고는 그 주걱으로 음식을 섞습니다. 이 여성이 이를 쑤시는 것은 음식을 꽂는 꼬챙이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꽂아 넣습니다. 중국 여행을 가더라도 절대로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수준 낮은 행동 역시 그대로인데요. 이 여성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결국 공안에게 제지당하는군요. 11월 5일 한 여성이 청두의 명품 주얼리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갑자기 매장에 난입한 뒤 화병으로 유리 진열대를 부수고 고급 주얼리를 스스로 착용까지 한 겁니다. 직원들이 이를 막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장 밖에서 일부 직원들이 유리문을 두드리며 제재하려 했지만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여성이 상점을 파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명품을 갖기 위한 행동으로는 너무 과하네요. 마지막에 미소 지으며 뿌듯해하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네티즌들은 이 여성이 주얼리 매장을 부수는 여성과 동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많이 아파 보이네요. 여기 정신이 아픈 여성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옷을 벗고 활보하다 결국 끌려 나옵니다. 사는 게 많이들 힘든가 봅니다. 여기 주차비를 내기 싫어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생각해낸 방법은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떼어와서 카메라에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입니다.
살자를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오해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참 기괴하고 요상하게 하네요. 여기는 11월 4일 충칭의 한 중학교입니다. 한 학생이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성적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학생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선생님을 협박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린 나이부터 규칙을 무시하고 제재를 당하면 폭주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1월 2일 야오닝성입니다. 늦은 밤 한 노인과 여자아이가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줍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노인의 손녀라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올해 13살인데 아직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는 아직도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아이들은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거의 한 자녀 정책의 여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이 정책이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무호적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호적자 등록을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마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죠. 자국 홍보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자국민의 삶부터 돌아봐야 할 것 같네요. 11월 5일 길림성의 한 주류 매장의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남성들이 빠른 속도로 박스를 옮기고 있는데요. 마오타이주를 훔치고 있는 겁니다. 치안 참 좋은 모습이네요. 중국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모습만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통제, 위생, 시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이죠.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그럼 단풍나무 위의 무개념 아줌마들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